주목할 만한 행보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가 네네네. 순복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영훈 담임 목사 상당히 이 네. 교계의 기독교계에 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또 이영훈 목사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종교적 영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내놓은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성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네. 일단은 먼저 좀 쪼개서 여쭤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순복음 교회를 방문한 이유,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종교계 가장 큰 정말 종교계 어찌 보면 큰 어떤 팔을 영향력입니다. 그럼요. 팔을 가지고 계시고 신도수가 거의 50만에 이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얘기를 하죠. 네네네. 아니 가까운데 바로 우리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이 이영훈 목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오죽했으면 자신의 이름까지 물려준 돈 주니어, 네. 도널드 주니어와 절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러니까 종교계 첫 행보였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불교 저기정도 찾아뵙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두루두루 저는 그 종교계 행보를 가지는 것은 일단은 저는 이게 기본 옵션이거든요. 대권 후보들의 어떤 기본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부터 해야죠. 기본 정석을 풀어야 그래야 실력 정석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면 욕 먹거든요. 종교개혁의 예방을 통해서 그다음에 종교계와 어떤 교류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정말 이걸 넘어서 어떤 확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기본 행보로서는 좋았다고 봅니다. 이게 방금 전에 설 변호사에서 기본 행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참 중요한 게 대통령의 선거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나오면 상당히 또 여야 간의 진영 간 경쟁의 절수인데 이것을 봉합하는데도 종교의 역할이 중요할 거예요. 종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교에는 진짜 여야가 없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한동훈 대표한테도 상당히 힘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금 전장에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금 약간 쉬쉬하잖아요. 솔직히 약간 대선에 대해서도 긴가민가 하고 있고 특히나 강성 지지층 등은 무슨 지금 대선이냐. 우리 윤 대통령이 돌아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믿음까지 저는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비플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탄핵 선고가 임박한 이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박한 가운데 이른바 4잠룡 4명의 잠룡 중에서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상당히 좀 정중동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sensitive countries) 명단에 올랐는데 이게 여러분들 내용을 떠나서 이 명단에 올라 있는 국가가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런 문제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 미국으로 봤을 때 문제 국가라는 거죠. 미국으로 봤을 때 문제 국가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올라가 있고 발효가 될지 여부는 4월 15일인가요? 그러니까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라도 저는 그 전에 한덕수 총리가 좀 복귀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저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미국 대사도 하셨고 그다음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셨고 어찌 보면 미국 통이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과거에서의 이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셔가지고 코리아에서 북일을 하셔야죠. 리퍼블릭 오브 노스 코리아만 있어야지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있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코리아를 잘못 기재를 한 것 같다. 실무자가 잘못 기재한 것 같다. 노스 코리아는 맞는데 사우스 코리아는 아니다. 지금 코리아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잡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제 농담입니다만은 하여튼 한국이 여기서 민간 국가에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4월 15일이니까요. 4월 초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행정명령이 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트럼프 이익이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급이 단 한 명도 아직 방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정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네. 급한 불을 끄려면 한덕수 선거부터.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설트라다무스가 이야기한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거가 먼저 나올 가능성 이 이유 때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당위라고 생각을 하지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건 당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저는 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저는 빨리 이번 주 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결론을 빨리 선고를 내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고를 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이 저는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짧게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면 네. 이렇게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못 내리는 이유로 하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걸려서 두 번째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이게 상당히 대통령의 선고와도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국무회의 의결의 어떤 법적인 이 합법성 유무 또 이 200명이라고 하는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된 정족수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은혁 부분은 뭐 저는 한덕수 총리가 할 수 있으면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한덕수 총리가 와서도 저는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뭐 헌법재판소에도 확인이 된 거니까. 근데 이 윤통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 탄핵 선고에 관여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불공정성 시비에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승복 못하는 또 국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셔가지고 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는 뭐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뭐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죠. 그 내용에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일부. 그냥 국무회의가 소집됐냐 안 됐냐 뭐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그렇습니다. 사유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죄 여부도 똑같아요 사유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판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빨리 못 내린다? 저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더 빨리 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순복음교회를 가서 이른바 이제 종교계와도 폭넓은 강폭 네. 또 행보를 한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바로 또 이제 민감국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발언을 냈습니다. 민감국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sensitive countries에 등록을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닙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네, 1월 결정이 달에, 된 상황입니다. 1월 달에.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이 됐는데 일단 이유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 정세가 좀 불안정한 것, 대통령이 부재한 것도 이유를 들을 수 있고 미국 에너지부가 했다라는 이유에서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네,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관련해서 갈등을 빚었던 것을 감정을 좀 드러내서 등록한 거 아닌가. 왜냐? 이스라엘도 민간국가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는 워낙 사이가 좋은 네. 이스라엘인데 바이든하고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빼낼 수도 있을 것이다. 등록된 부분을. 자, 그런데 제가 설변석에 여쭤볼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서 내가 계엄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정상국가, 나라가 비상적으로 빠지는 것을 최대한, 그 다음에 어떤 불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불안정성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고군분투 했다는 얘기잖아요. 뭐 계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덕수 국무총리야 뭐 이렇게 그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속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어떤 하야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뒤통수를 때린 거죠.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초지일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뭐 정권을 그러니까 정부를 만들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런 H 가능성이 정상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어떤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그건 뭐 좋고 나쁘고 여러분들이 뭐 선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연 국가 운영 자체가 예측 가능하냐 그럼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네, 하시는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냐 네, 네, 또는 네. 상식적이냐. 네, 네,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